이것도 그냥 약국에서 팔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반 의약품이에요. 이게 먹는 기미약이라고도 불리고 기미에도 굉장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도포를 했을 때는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금액대도 사실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하얘지는 꿀템들. 아니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오늘 알려드리려고. 아 이거 찐이잖아.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거잖아. 기분 진짜 겁나 썼잖아. 이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또 뭐냐면 뭐야 또 오늘은. 아니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맞아요. 지금 약국 꿀템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거 갖고 와봤어요. 근데 되게 많은데 원래 다 못 갖고 왔어. 오늘 아침에 막 부랴부랴 찾다가 그게 좀 지각했어요. 이거 찐이네요, 찐. 정말 쓰시던 거를 가지고 오셨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의사라면 약국 꿀템 어떤 걸 쓰고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많네. 먹는 것도 있어. 아 이거 찐이잖아. 새 것도 아니고 쓰던 거잖아. 기분 진짜 겁나 썼잖아. 집에서 다 쓰는 거예요. 급하게 제가 찾다가 못 갖고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오늘 못 가져온 것까지 한번 설명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약국 꿀템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약 하면은 시딘 바르는 거 빨간 약, 소독약 요 정도만 알지 피부에 도움되는 그 약이 있다고? 약국 꿀템이 있다고? 좀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약국은 마치 보물섬 같죠. 저는 뒤에 약국 가거든요. 되게 탐나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써왔던 혹은 현재도 쓰고 있는 보물 같은 아이템들이 있겠네요. 근데 있긴 한데 저 그렇게 막 열심히 관리하지 않아요. 이거 엄청 많이 갖고 왔네. 많이 안 갖고 온 건데. 일단 첫 번째는 피부 재생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재생 너무 좋지 않아요? 햇살이 막 돋아날 것 같은데. 세살하면은 떼떼떼땡 뭐 있죠. 마데카솔 연고를 발랐더니 엉덩이 똥꼬가 다쳤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 연고 아니면 병풀 추출물. 아마 화장품 같은 데 보면요, 재생이다, 뭐 시카다, 무슨 화장품이다 이렇게 하면은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센텔라 아시아티카, 이게 허브 종류예요. 병풀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쩌다가 호랑이 크림 이렇게 됐냐면, 호랑이가 막 상처가 난 거야, 싸우다가. 그래서 막 숲에서 어디 가가지고 막 징그러. 그러더니 상처가 났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 크림이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그게 병풀 추출물. 그래서 그 식물에서 추출한 거를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으로 만든 게 요거 마데카솔, 연고 이런 것들이 그런 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빻아가지고 맞아, 빻아서. 상처에 탁 덮어주고. 맞아요. 그게 병풀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데카솔은 사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데카솔 연고, 이건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거는 마데카솔 연고, 그리고 마데카솔 크림도 있고요, 마데카솔 분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거랑 뭐 화장품 에센스랑 섞어가지고 많이 바르더라고요. 근데 이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근데 되게 좋은 게 또 뭐냐면 장기적으로 썼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드름이나 이런 염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라도 재생에 도움이 되고요,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말이잖아요. 분말. 여드름이 났는데 진물 같은 게 좀 많이 난다. 그런 상처에 이런 분말 형태를 발라주면 이게 그 진물을 쫙 다 빨아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물이 나는 이런 상처나 여드름에 좀 발라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데카솔 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거 좀 섞어서 쓰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마데카솔 크림을 또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피부가 염증이 좀 있고 재생이 좀 안 되는 피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데카솔 크림 같은 거 바르셔도 되고, 분말이랑 에센스 같은 거 좀 섞어가지고 바르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또 바르시면은 또 염증,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말을 확 많이 부어가지고 바르시면 안 돼요. 왜 카드시 바르면 안 되는 거죠? 살짝살짝씩만 넣어서 바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과유불급이에요. 매일 발라요? 어떻게 하면? 매일 섞어서 발라도 돼요. 오, 우리 로션 바르듯이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연고로 계속 발라도 돼요? 연고로 바를지 크림으로 바를지 분말로 바를지? 연고는요, 제가 아까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바르면 안 돼요. 이거는 네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바르다가는 내성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 바르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상처가 났을 때 일주일만 바르거나 뭐 2주일만
때만 바르거나 그렇게 짧게 바르는 용도예요. 근데 상처 치유도 되면서 그다음 항균 작용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액티브한 염증이 나고 상처가 났을 때 요거를 바르는 거죠. 일반적인 피부 관리 목적으로는 요런 거나 크림류를 바르시면 돼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생제 하면은 그냥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생제는 처음에는 균들이 다 죽지만 항생제 성분을 이겨내는 내성균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쑥쑥 자라버리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다른 더 센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바르면 안 돼요. 이제 보통 염증이 생겼어요 하면은 피부과 약은 독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원인이 뭐냐면 스테로이드 때문이에요. 스테로이드가 근데 뭐예요? 스테로이드가 뭐냐면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아기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엄마가 탁 세워줘. 처음에 효과가 너무 좋죠. 그렇게 맨날 우리가 세워주다 보면은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서는 것조차 못 해버리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는 게 스테로이드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스테로이드는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높은 애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피부로 치면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망한다. 네. 뭐예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게 되면 얘네들이 자립심이 일단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해? 재생도 안 되고 치유도 잘 안 되고 조그마한 상처가 났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좋은 약을 맨날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짜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신 거군요. 네, 비판된 연고. 비판된 연고는 프로비타민 B5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프로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 들어갔을 때 비타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비타민 B5가 체내에 이제 흡수가 되면은 비타민 B5로 바뀌는데 체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을 갖게 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내고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아세틸코A라고 하는 그런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B5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포 단위에서 점점점 커지면은 피부 단위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피부의 재생을 도와준다. 그래서 요거는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 중에 하나가 기저귀 발진. 기저귀 차고 나면은 여기가 막 발진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근데 소중한 우리 아이 스테로이드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비판텐 연고를 바릅니다. 그럼 얘도 효과가 기가 막히나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얘는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얘는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발라도 돼요.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 혹은 지루 피부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가주름 해결하는 데도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피부 얇은데 이런 데는 너무 과량으로 바르시면 비립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시고, 피부가 좀 따갑고 쓰라리고 여러 가지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고생을 한다, 스테로이드 대신 비판텐 연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뭔가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냥 사도 돼요. 비판텐 연고 주세요. 당당하게 외치세요. 네, 여기 보면은 되게 자신 있게 써놨어요. 무첨가, 스테로이드, 항생제, 방부제, 색소, 향료. 애기 그림 딱 해놨어. 애기 그림. 소중한 우리 애기들에게도 바를 수 있는 순한 약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강조를 해놨네. 여기 효능 효과 읽어드릴게요. 기저귀 발진, 찢긴 상처, 수유기 중에 유두균열, 급만성 피부염, 습진, 피부 궤양, 상처, 화상, 욕창, 햇볕에 탄 데 다 발라도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햇빛 많이 그을리면 약간 각질 일어나고 좀 따갑고 하죠. 네. 비판텐 발라도 돼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따가울 때 뭐 바를까 좀 애매한데 이럴 때 비판텐 바르면 되겠네. 바르시면 돼요. 원장님은 이거 막 데일리로도 활용하세요? 아니요, 데일리로는 활용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다가 또 데일리로 로션에 섞어 바를까 걱정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고 또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내 피부가 뭔가 좀 예민하거나 그런 부위에는 이거를 매일매일 바르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꿀템은 여드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거든. 그래서 여드름은 염증이 생겼다와 염증은 끝났다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일단 염증이 생겼다는 거는 여드름 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드름 균을 좀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드름 균이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먼저 발라야겠죠. 그게 에크논 크림. 여드름 균 이름이 P.아크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P.아크네. 그 에크논 크림이에요. 여드름균 노 크림이구나. 여드름균 노 크림이에요. 그래서 에크논 크림이에요. 그 크림을 바르면 여드름균이 확산이 되는 걸 막고요. 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크논은 지금 내가 활발하게 올라오는 그런 여드름들을 좀 사그라들 만들 때 그렇게 쓰면 돼요. 막 여드름 올라오면서 막 생기려고 할 때 막 그럴 때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에크린 겔이 있어요. 아크네 세균을 클린하게 만든다. 여드름균은 산소를 싫어해.
산소에 노출되면 얘네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숨어 있는데 비닐하우스 씌운 것처럼 막을 이렇게 씌우고 있거든요. 각질 막을. 근데 그 각질을 싹 걷어주면 산소에 노출되겠죠.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에크린 겔. 각질을 조금 벗겨주는 거예요. 살리실산으로.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화농성 여드름, 아픈 여드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에크노온 크림을 쓰시면 되고, 좁쌀 여드름 형태인 짠짠한 여드름이 좀 많다. 그럴 때는 방금 말했을 때 에크린 겔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염증은 그렇게 좀 잡았어. 그러면 항상 뭐가 남죠?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보통은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은 붉은불긋한 그런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르는 게 노스카나. 스카라고 하는 거는 흉터라는 뜻이거든요. 스카 싫어. 노스카나.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헤파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헤파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가 응고가 되잖아요. 우리가 실온에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 근데 그거를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붉은 흉터들은 안쪽에 피가 좀 고여 있거나 그래서 굳어 있거나 아니면은 미세한 혈관들이 좀 발달돼 있어서 붉은 흉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노스카나 겔은 헤파린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응고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색소 침착이 없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앞에 두 개, 염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이 있을 때는 노스카나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여드름 딱 발생했을 때 약국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3가지나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또 일반 의약품이라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들. 왜 이런 것들은 그럼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거기에 항상 친절하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조리법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어. 사용 설명서대로 제발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바르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또 염증이나 여드름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도포를 했을 때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금액대도 사실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하얘지는 꿀템들.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좀 아껴놨어요. 아껴놨어요? 네. 일단 먹는 약, 제가 좋아하는 거는 트란시노2라고 하는 약이에요. 비슷한 약으로 더마 화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먹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원래 피를 지혈시키는 약이에요. 옛날에 기관지 출혈이나 소화기 출혈 직접 딱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잡고 하기가 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피를 지혈시키는 약을 내과에서 막 먹였던 거죠, 환자분들한테. 피가 이제 지혈이 됐는데 이상하다, 환자분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야. 이게 뭐지 하면서 개발돼서 나온 약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2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게 지혈시키는 약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1년 맨날 먹게 되면 피가 응고가 되겠죠. 피가 지혈이 되겠죠. 그럼 피딱지, 혈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고령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혈전성 질환이 있었던 가족분들한테도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약은 아니지만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초기에 혈전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약을 끊어야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되게 또 중요한 주의사항에서 또 먼저 알려주셨네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은 딱 2달까지만 먹습니다. 2달 먹고 2달 쉬고, 2달 먹고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좋아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조용한 환경이 좋을까요? 시끄러운 환경이 좋을까요? 조용한 환경이요. 그런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약이에요. 야, 조용해 해가지고 좀 잠재웠어. 나 잠깐 쉬었다가 스물스물 또 시끄러질 때 야, 조용해. 얘들 안 되겠네. 조용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피부 안에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먹는 기미약이라고도 불리고 기미에도 굉장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하얘지기도 하고 기미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값을 가지면 좀 좋을까요? 뱃살을 보면 돼요. 뱃살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하얘질 수 있는 한계예요. 배가 까맣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소위 말해 속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군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는다고 햇빛을 봐. 그럼 얼굴 타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또 빨리 안 되죠. 근데 대신에 얼굴이 좀 타더라도 빨리 돌아옵니다. 언제 좀 드셔보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는 맨날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까지 먹고 저는 이제 1, 2월은 쉬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원장님 관리 겁나 하시네.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 정도 홈케어는 다들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이 있는데 도미나 크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 이 약은요, 원래 기미 치료로 쓰는 약이에요. 색소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핵심 단계에 칼로 빡 자르는 거예요.
도미나 크림이.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를 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피부 미백을 위해서는 소량, 딸 2톨 정도? 그 정도 양이랑 여러분들 바르시는 수분 크림이랑 좀 섞어서 바르시는 거 추천. 이게 조금 내가 불편하다 하시면은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스티바 아이 크림이나 디페린 같은 크림을 좀 섞어서 바르셔도 되는데, 미백을 위해서 이제 일반 의약품은 도미나 크림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처방을 받아야 돼서. 그러면 도미나 크림은 처방받아서 하는 약들보다 조금 더 약한 계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좀 더 부드럽다, 순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발랐는데 너무 따갑고 쓰라리고 붉게 올라오고 기타 등등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약을 좀 끊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모든 아이템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럼요. 왜냐면 이게 일반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먹는 약 먹고 또 바르는 약 하면은 이게 전문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선된 효과를 맛볼 수 있나요?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 외에 또 혹시 이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꿀템 있을까요? 사실 뭐 피부 말고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눈에 넣는 영양제도 보면 댓글로 막 알려달라고 난리예요. 아, 그래요? 하는데 요거. 이거는 일본 약인데 금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 이게 좀 유명한 약인가 보네요. 되게 유명해요. 약국 가서 눈 영양제인데 눈이 좀 딱 이렇게 개운하고 시원해지는 안약 같은 거 있나요? 그거 한번 물어보면 다 주실 거예요. 쌤 저희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이게 좀 더 순한. 이 영상 보고 제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그거 연기냐 진짜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다. 너무 시원했다. 우와 시원하다. 와 이게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눈이 되게 피로가 풀리는 느낌? 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 이렇게 운동 딱 하고 넣어주면 눈이 탁 떠진다고. 눈 피로도가 다르죠. 지금 약간 리프레시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즈렌이라고 하는 크림인데요. 태국 제약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종종 써요. 다 꾸깃꾸깃한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화상 연고. 우리가 아까 가벼운 화상은 비판템 같은 거 바르셔도 네. 되는데 물에 데웠다. 너무 아파, 쓰라려. 그럴 때 이제 바르시면 돼요. 아 이거 강추예요? 네, 이거 괜찮아요. 원장님 완전히 추천한 이유가 있나요? 아줄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화장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줄렌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바세린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연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써보니까 이게 좀 좋더라고요. 개인 체험적인 네, 체험적인. 그리고 이제 두통에는 저는 탁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통에는 탁센이 저는 제일 잘 들어요. 아 이게 딱 이게 있구나. 난 요게 제일 좋더라 써보니.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또 다를 수 다를 수 있잖아요.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런 걸 쓴다. 요거 참고해야겠다. 요거는 개인차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은 원장님 개인 경험 비주얼. 두통엔 탁센. 편두통에는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했는데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두통 날 때 한번 탁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두통 근데 많아요? 아니 두통이 없어가지고. 없으면 먹지 말아야지.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발 있잖아요. 발. 네. 발 뒤꿈치 각질 같은 거. 네. 각질 연화제가 있어요. 유리아 크림. 유리아 크림. 그럼 이 유리아 크림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좀 괜찮아요? 발 뒤꿈치가 좀 거칠거칠하고 하얗게 각질이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요 크림을 이제 바르시면은 각질이 조금씩 때 밀리듯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그런 크림. 요새는 그 각질 막 정돈하는 기계들 막 상처 주거든요. 그걸로 벗기다가 오히려 상처 나기도 하더라고요. 상처가 많이 나요. 그럴 때는 또 비판템. 상처가 났어. 기계 쓰다 났어. 그럼 비판템. 약국에도 정말 좋은 템들이 정말 많네요. 보물섬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알벤다졸. 알벤다졸 그게 뭐예요? 이거 요새 또 안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 뭔데요? 이거 구충제. 구충제. 구충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드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생충학 시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우리 몸에 기생충 친구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살아요. 진짜로. 근데 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 덕분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면역도 좀 떨어지고 피부 면역도 떨어지고 그런 이상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학 교수님이 논문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교 실험을 했어. 기생충 약을 주기적으로 먹은 군과 먹지 않는 군을 이렇게 비교 실험을 했더니 체내 면역이라든지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저는 난 1년에 한 번씩 꼭 먹어야겠다. 그래서 구충제 아 원장님 왜 꾸준히 드시는 가을에 저는 항상 먹습니다. 근데 이 알벤다졸 이거를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느껴요? 네, 느껴요. 확실히 컨디션이 업돼요. 피로도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 몸에 누구나 기생충 있긴 있잖아요. 있어요. 그 이 친구들 지금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에너지를. 당연히 뺏어가죠. 걔네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더 커지거든. 걔네들 우리 거 먹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됐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기생충 약 많이 먹겠다. 근데 진짜 이거는 강추. 직접적으로 피부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아주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약국에 가서 가끔씩 사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는, 먹고 있는, 다 하고 있네.
저의 이제 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부작용 없이 잘 쓰시려면 설명서도 항상 잘 읽어보시고 사용 설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생충 약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사설인데 기생충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줬더니 암 예방도 되게 많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하시면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약이 뭐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종합을 해보시고 그리고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피부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약국템 뭐 사야 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